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을 모시고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 외에도 투자 대상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스타트업들을 열심히 지원해주고 계신 지원 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제도전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창업팀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요, 블루레이커스 주식회사의 우리 임예나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블루레이커스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레이커스 주식회사 대표 임예나입니다. 저희 블루레이커스 주식회사는 페이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페이톡은요, 채팅창에서 거래 상대방과 쉽게 이체를 확인하고 또 나아가서 이체까지 할 수 있는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좀 전에 저랑 대화하실 때하고 왔는데 톤이 달라지네요. 네, 그래서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톤으로 계속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팀이 해결하려고 한 문제점이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간 거래에서의 어떤 결제 문제 이런 거라고 하는데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대표님은 혹시 네네. 어플리케이션 이제 설치된 거 보시면은 네. 은행에 몇 개 깔아놓고 다니세요? 한 너댓 개는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네. 그러시구나. 네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이기도 하고 네네. 네, 비즈니스사이기도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도 한 어플리케이션이 은행 관련된 것만 한 5개 정도 네네네. 그리고 비금융권 금융권 다 합치면은 한 1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우리 사업자들끼리 얘기지만 네. 사실 이렇게 은행 어플이 평균적으로 시중 은행이 4개, 네. 사가 평균 6개의 네. 어플을 출시했다고 하고 네. 그리고 비금융사도 3.5개 이상은 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저를 위한 앱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전에 사업을 해보니까 네. 결국은 이 은행의 어플이 거래가 시간 순대로 되어 있고 네. 전 이제 정기적인 거래처나 아니면 고객을 찾기 위해서 이거를 거래처가 아닌 시간순을 다시 정리를 해서 정산을 하고 네. 이제서야 다시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사업자끼리 돈 보내셨어요? 돈 받으셨어요? 조금 이따 확인해 볼게요. 이런 대화들이 수많이 오가는데 네.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리얼타임으로 서로 대화창에서 즉시 서로의 이 계좌를 확인하고 그런 대화를 할 필요 없이 네. 확인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서비스 이름이 페이톡입니까? 그렇죠. 페이를 톡하다. 네, 저희의 이제 어떤 기능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긴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페이톡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카톡을 그렇죠. 한다고 네네. 이용하면은 카톡 상대방한테 돈 보냈냐 물어보면 네. 돈 보냈다라고 하면 그분이 확인을 할 때는 은행 앱을 따로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페이톡을 이용하면은 그 채팅창 내에서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보내는 걸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카카오톡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네네. 이 사람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 제일 큰 편리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런데 은행은 아직도 은행에 들어온 거래 순대로 정리가 되어 있고 이것조차도 사실 오픈 뱅킹 시대이지만 각각의 은행 어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네. 특히 사업자들한테는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전에 사업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네네. 늘 이렇게 장부 여러 개 펴놓고 메신저 여러 개 펴놓고 또 은행 어플 깔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군데를 보면서 정산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바로 이 대표님과 저와 채팅창에서 공지창처럼 생긴 팝업창을 내리면 네. 제가 대표님의 이 계좌 내역을 볼 수가 있고 정리되어서 네. 그러면 저는 거기서 바로 이제 확인 없이 다음 거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만 들어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일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서비스를 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일단 우리 회사는 언제 설립이 됐나요? 저희는 이제 3년 차고요. 네. 21년도 4월에 창업을 했죠. 네, 창업을 하시고 지금 보시면은 그럼 한 거의 지금 3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고 그러네요. 있는데, 네. 3년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그 이전에도 사업을 하셔가지고 할 때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셔가지고 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전에 또 이 제도전 패키지라는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네. 재창업이기 때문인데요. 네네. 제가 이전에 창업을 할 때는 저는 이제 스포츠웨어 그런 유통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르자라는 이 브랜드를 네. 저희 부모님이 국내에는 왜 나이키 아디다스처럼 국내에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가 없을까라는 일념으로 이제 창업을 하셨고 네네. 이게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서 네. 이거를 북미와 남미에 네. 이제 판권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하는 일을 하러 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네. 그때 제가 뉴욕을 무대로 활동을 했는데요. 네네. 그때 사실 그때는 지금보다 또 규모도 처음에 이제 1인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거의 하루의 절반, 이제 일주일에 50시간 가까이 정도를 제가 판매가 아닌 정산에 이제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뭐 그때는 그게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회사 옆 건물의 회사를 보면 이제 중국 사람들은 위챗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네. 비즈니스만의 메신저를 통해서 그게 홈페이지도 되고 네. 거기서 바로 정산이 가능하면서 이야기까지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IT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콘텐츠가 강국이고 또 저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유 브랜드를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결제가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정산 시간을 줄여서 창의적인 일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페인 포인트를 느껴서 네. 창업을 하게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하던 거는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사업은 이제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이제 뭐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실 때 페인 포인트를 느꼈던 부분에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20대 때 이제 이런 북미와 캐나다, 뭐 그리고 남미 쪽에 이제 판권을 이제 판매를 하고 또 제가 유통도 작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네네. 이제 판권을 판매하면서 이제 납품사들한테 넘기고 어떻게 보면 좀 성공적으로 엑시스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폐업이 성공적인 엑시스를 통해서 폐업을 하시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군요. 저는 사실 미국에 계속 살 생각이었어요. 근데 네네. 잠깐 이제 제가 다리를 이제 다쳐가지고 그거 네. 이제 고치러 잠깐 온 사이에 남편을 만났고 네. 그때 남편도 우연찮게도 이제 유통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저희는 그런 서로의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만났는데요. 네네. 저희가 결혼을 해서 공통적으로 보니 또 이 남편 역시 똑같은 밤새 문제점을. 뭐 어느 정도 이제 자영업자나 사업자 중에 격리 파트가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1인 사업자나 아니면 저처럼 스타트업 혹은 뭐 여기 이 정산할 것들이 계속 일반적으로 반복이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전의 사업 경험도 많으시고 그 사업에서 실제로 페인 포인트 느꼈던 걸 가지고 재창업을 하시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라고 할까?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우리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지금 현 상황은 저희는 이제 간단한 연역을 말씀드리면 21년도에 창업을 해서 네. 곧바로 6개월 뒤에 이제 베타 테스트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저는 당시에 소비자의 반응을 너무 보고 싶었고 네네. 어떻게 보면 채팅과 페이단에서 채팅 먼저 구현을 하고 네네. 이제 먼저 네. 세상의 선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사업자분들이 막 반응을 보여주셨고 네네. 가장 먼저 이제 반응을 보여주셨던 분들이 저와 같은 사업가들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격리 정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네. 간단하게 그분과 내가 10마디 할 것을 2-3마디만 해서 빠르게 정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반응을 보여서 다운 수가 그때 한 8개월 내에 뭐 2만 정도까지 네, 올라갔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결제라는 건 이 라이프 스타일인데 네. 이것을 이렇게
확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는 어떤 섹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교육 섹터 그리고 이런 사업자 소상공인 섹터에서 그들이 이제 저희 것을 B2B 서로 결제를 할 수 있게 이제 구현을 해놨는데 지금 저희 최신 서비스는 마치 배민에서 저희가 뭐 치킨, 뭐 아니면 피자 이런 거 고르듯이 저희가 상품을 나열해 놓고 이 사업자들이 자기 비즈니스 프로필에 이제 상품을 나열해서 이것을 상대방이 결제처럼 클릭을 해서 바로 정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현을 해놨고요. 네네. 그래서 제 프로필에 들어와 보시면 저의 상품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대표님의 상품이 만약에 입점이 있으면 대표님의 상품들이 입점이 돼 있고 상품들이 나열이 돼 있어서 대표님의 거래처 분들이 그것을 보고 직접 결제를 하는 이렇게 상품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B2B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식당을 예를 들어 하고 있는데 1인 사업자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식자재 납품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럼 그 사이에 이제 결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메신저 상에서 서로 메신저를 깔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상품을 서로가 등록해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식자재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을 정해놨으면 그냥 클릭만 하면 5만 원이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여기서 경쟁력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이제 잠시 뒤에 좀 길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보통 우리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또 결제할 때 카드 결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계좌를 기반으로 한 결제 서비스를 구현을 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수수료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결제가 채팅창에서 쉽게 일어나게 B2B 간에 결제가 쉽게 일어나게 만들었고 그 기반은 뭐 신용카드보다는 계좌 이체를 통해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지금 현재 구현이 돼 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되겠군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2021년부터 해가지고 아주 순차적으로 지금 아마 서비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디까지 저희 기능이 구현돼 있고 좀 자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랑해도 네네, 될까요? 네네, 자랑해 저희는 이제 자랑이라는 게 정말 꾸준히 한 곳을 팠다가 어떻게 보면 자랑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21년도에 저희가 채팅으로 구현을 해서 소비자들을 받기 시작했고요. 네네. 23년도 이제 작년이죠. 네. 작년에는 이 킥 계좌 결제라는 이름으로 네. 계좌를 결제로 기반으로 하는 결제단을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카드 결제 이제 사업자는 사실 카드 수수료가 부담스러워서 네. 본인의 소비자, 그러니까 B2B2C로서 소비자를 끌어올 때나 아니면 거래처에게 정산을 해줄 때 웬만하면 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곤 하는데요. 저희는 이 시장을 이제 현금 결제라는 시장으로 잡아서 이분들을 공략을 했고 또 지금 제일 저희 유력하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교육 사업자십니다. 네. 그래서 교육 사업자분들이 본인들의 이런 사업자끼리의 거래에서 이제 저희 것을 사용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제 본사가 있는 이제 수학 프랜차이즈이신데 네. 본인들의 이제 그런 전국권 가맹점들을 거기로 이제 가맹비를 받고 교구도 거기로 판매하고 교재로 거기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하위 이런 지방에 있는 가맹점들은 본인들의 손님을 또 여기서 원비나 아니면 콘텐츠 비용을 결제를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점점 어떻게 보면 그 한 사이클이 돌 수 있도록 구현이 되었고요. 사실 이게 이렇게 기반을 다진 게 작년 23년도 하반기여서요. 네. 하반기에 이제 저희가 결제 서비스를 완성을 해서 개발적으로 이게 구현이 됐을 때 인앱에서 한 1억 가까이가 한 3개월 정도 만에 결제가 그러면 됐습니다. 저희는 아까 뭐 계좌 이체나 계좌 간 결제라고 하는 건 계좌 이체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러면 오픈 뱅킹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구현이 돼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오픈 뱅킹을 어떤 사업자 계좌를 오픈 뱅킹으로 약간 연결한 느낌?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잘 봐주셨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저희의 제품을 SN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좀 연결을 시켜주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은행 계좌로 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목적의 SNS네요. 그죠? 네. 서로 결제를 잘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될 텐데 네. 그 대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오픈뱅킹을 기반으로 해서 결제까지 계좌 이체까지 자동 그러니까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구현이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특정 섹터를 우리가 좀 공략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 쪽을 먼저 공략을 하셨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쪽도 네.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또 다른 우리가 뭐 노리는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뭐 그런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에 1년간 교육 이제 사업자들을 모으고 그들이 이제 손님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서 개발한 이유가요. 네네. 바로 해외로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지금 K 콘텐츠들이 굉장히 또 이런 한류의 바람을 타고 붐이 네. 일고 있고 네. 뭐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서 일을 할 때도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상품들이 너무 많고 근데 이것이 이런 결제나 언어의 장벽 때문에 많이 진출을 못한 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다양한 저희 여러 군데 이제 사업자들을 이제 상담도 하고 이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 교육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큰 우리 한류의 바람이 될 수 있겠다. K 에듀를 잡아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교육 분야가요, 이 정기 결제가 일어나는 분야기도 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결제보다도 다달이 결제를 하거나 뭐 1년간 통으로 결제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 섹터를 잡아서 1년간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잘 안착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지금 그분들이 국내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 컨텐츠나 본인들의 이런 온라인 상품을 해외로 판매하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올해죠. 2024년도에 주력해서 나아갈 부분은 이 교육을 기반으로 해외 결제가 지금 일어난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을 조금 더 많은 이제 컨텐츠를 수출을 해서 저희 일단은 첫 번째로 교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영업을 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안착을 하면 외국인들도 그 콘텐츠를 찾아서 올 수 있고 그럼 사업자들이 당연히 이제 섹터가 좀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은 뭐 국내든 해외든 B2B 거래 쪽에 할 때 우리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실제로 뭐 시장을 보면요, 지금 유럽 쪽에서는 2024년도 핀테크의 키워드의 가장 유력한 세 개 중에 하나가 네. 어떻게 보면 계좌 기반의 결제라고 할 만큼 이런 사업자들이 카드를 기반으로 결제하는 것에 대한 좀 회의가 일면서 은행 기반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은행은 너무나 많고 또 세상에 국경의 그런 장벽도 너무 많고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결국은 수출과 이런 국경을 넘나든 왕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유럽에서도 키워드예요. 그래서 네. 그쪽 부분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되게 기하급수적인 이제 투자금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이런 계좌 기반 결제가 바로 이제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은 우리나라의 이런 상품들을 수출을 해서 우리가 한번 이 붐의 중심에 서보자. 이렇게 개발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인터뷰 듣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바로 궁금한 게 제가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이제 뭐 국내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계좌 결제라든지 이 해외 송금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해외에다 보낸다는 거는 계좌로 보낸다는 거는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벽은 우리한테 뭔가 제약이 되지는 않습니까? 해외로 네. 진출할 때는. 잘 지적해 주셨어요. 사실 그것이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이제 핀테크가 규제 산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네네. 이제 개척해야 될 분야긴 합니다. 네. 이 계좌 간 결제라는 것은요, 결국은 그 나라 안에서 네. 은행끼리 또 계좌 기반으로 서로 은행의 경계 없이 넘나들 수 있는 것인데요. 네. 나라와 나라 간에는 당연히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사실은 오픈뱅킹이 나라 기반으로 오픈이 되고 그 오픈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오픈뱅킹끼리 서로 나라가 연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크단, 그러니까 이 다음에 말씀드릴 토크를 해서 정산을 줄여주는 걸로 편의를 제공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카드를 기반으로 구축을 해놓다가 이것이 이제 만약에 은행과 은행이 연결이 되면은 그때서 저희가 이제 다이렉트로 은행끼리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네. 거고요. 지금 해외 결제가 일어나는 분야는 카드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여하튼 우리는 하여튼 사업자 대 사업자를 결제를 기반으로 해서 묶어줄 수 있는 일단 톡이 일단 기본이고 네. 기반이 되는 거고 여기서 좀 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오픈뱅킹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계좌 결제를 통해서 수수료를 낮춰주는 거고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카드 기반으로라도 해서
뭔가 결제를 하더라도 하여튼 좀 뭔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게끔 네. 네, 커뮤니티 같은 기능을 또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고 뭐 사실은 국경 간 뭐 송금은 뭐 굉장히 열리기가 좀 힘든 시장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뭐 요 디지털 화폐도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또 다른 환경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네. 계속해서 대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저도 너무 동의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화폐가 지금 이제 장벽이 있지만, 이 디지털 월렛이 활성화되고 CBDC가 이제 시대가 도래하고 그러면서 화폐의 그런 경계 없이 국경의 경계 없이 자유롭게 이런 재화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대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앞전에 나와서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메신저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자들이 결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로 쉽게 결제를 할 수 있고 그것도 수수료도 많이 아낄 수 있고 이게 우리의 강점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메신저를 가지고 있는 곳은 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시장 아니야? 카톡에서 만약에 B2B용으로 소상공인용으로 이런 서비스를 내면은 우리는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굉장한 공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네.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의 이런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저도 카카오페이 이제 카톡 송금을 자주 쓰는데요. 네네. 제가 주로 쓰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끼리 뭐 이런 뭐 같이 밥값을 네네네. 나눌 때 아니면 네. 소액을 송금할 때 네. 이럴 때 주로 유용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익명성이 좋기는 하지만 또 익명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고 사업자로 계좌 결제를 할 때는 저는 또 카톡 송금을 개인적으로는 이용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페인 포인트를 건드리는 것이 저희는 사업자를 기반으로 한 편의 기능을 좀 더 개발을 해서 거기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나누고 카톡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 매스에게 그들이 소액으로 송금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카톡이 이런 소상공인 분야에 진출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해외 판매를 하시고 싶은 분들을 조금 더 토크단에서 이제 언어의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결제 수수료율의 쇼핑몰을 입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조금 더 도와드리는 편의 기능을 출시를 해서 이제 AI를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개발을 해서 이쪽의 분들이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현재로서는 B2B 어떻게 보면 전용 결제톡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뭐 현재 상태에서 우리의 경쟁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내나 해외나? 해외에서는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전 사업을 했을 때 위챗페이를 보고선 어떻게 보면 영감을 받았고요. 네네. 그들은 이제 계좌 기반 현금 결제가 워낙 상용화돼 있기 때문에 네. 물건을 잘 파는 것이 중요하다. 결제 수수료보다도 이것을 많이 거래를 일으키면 이제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위챗페이에서 본인들을 홍보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는 왓츠앱이라고 해서 메신저인데 이제 비즈니스 회원들에게만 특화돼 있는 왓츠앱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의 이제 특성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보면 결제 수수료라는 그런 측면보다도 이 사업자들이 본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영업이잖아요. 네네네. 홍보이고 내 홈페이지도 필요하고 내 상품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좀 특화가 돼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계좌 기반을 수수료가 낮춰주기는 하지만요. 결국은 이 토크단을 살펴보면요. 이제 하는 대화들을 살펴보면 90%가 영업이고 10%가 정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나의 상품을 알리고 홍보하고 뭐 이걸 정리해주고 하는 것들이 대화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름도 페이톡이라고 지었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경쟁사, 이제 어떻게 보면 모티베이션을 삼고 있는 회사가 왓챗과 그리고 위챗이라고 볼 수가 그럼 뭐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우리와 비슷한 사모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곳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이런 결제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개발이 될 거고 또 더더욱 짧아질 거예요, 시간이. 그런데 저희는 이제 특징이 채팅 기반으로 이거를 해놨고 SNS로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 이 결제와 채팅을 합친 모델은 저희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소셜 네트워크 뱅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분야에서는 저희가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사실은 투자자분들은 최초라는 건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게 또 실패할 확률도 그쵸. 높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온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투자분들이 또 관심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3년이라는 시간도 좀 지금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고 개발도 열심히 해오셨고 서비스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좀 내세울 만한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주로 요새는 투자 혹한기라고 하니까 매출 이런 거를 또 투자분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뭐 시기이기도 한데 매출이나 이런 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저희가 회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결국은 소비자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고 네네. 소비자의 반응은 곧 매출로 이어진다가 지금까지의 기본 신조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소비자의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왔고 네. 이것이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네. 조금씩 이제 이런 볼륨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결제를 붙였을 때 소비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사업자가 판매 상품을 올렸는데 네. 이 소비자들이 이것을 선착순으로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분 이제 교육 사업자셨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결제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근데 네. 3초 정도 만에 한 2, 3천만 원어치의 물량이 이제 이 선착순 때문에 다 네. 이제 솔드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소비자들이 이 상품이 정리된 이 교육 사업자의 이런 수단을 얼마나 원했는지를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시작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그 개발이 완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앱 내에서 결제한 금액이 네. 1억 원 정도가 넘어서 네. 이제 저희가 재작년 매출이 2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작년에 많은 부분 성장을 해서 저희가 5억 가까이 이제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앱 하나만 가지고 이 안에서 매출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이 곧 소비자의 판정이고 그들의 소리이다. 여기에 가장 집중을 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2년도에 이런 좀 혁신성을 인정받아서 핀테크 어워드 중에서 양대 산맥이 있어요. 네. 이제 한경 어워드하고 매경 어워드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저희가 뭐 네이버페이, 뭐 K뱅크 등과 함께 이제 우수상, 뭐 최우수상 이렇게 수상을 해가지고 네네. 좀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런 혁신적인 부분을 인정받았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것들이 해외로 빨리 나가라는 신호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해외 매출을 바로 내려고 했을 때 이제 해외 소비자들 저희가 LA 기반의 네. 어떤 그 분들에게 판매를 했을 때 저희 앱에 들어와서 구매를 해주신 것들이 한 달 내에 바로 일어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저희들은 톡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결제를 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상당히 영업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진짜 거기다 이제 결제를 갖다 붙여 놓으니까 맞아요.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지금 결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저희의 주된 고객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고 네. 또 시손님을 끌어오는 것도 사업자의 몫이고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자가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2년 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거기에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작년에 매출이 그래도 한 5억 정도가 벌써 될 정도로 아마 올해는 더 많이 그럼 기대를 하고 있겠죠. 또 이것도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또 네. 열심히 해서 해외에서 좀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은 또 투자자분들이 팀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대표님 오늘 인터뷰에 나와주셨으니까 뭐 말씀을 뭐 계속해서 하고 계시니까 아마 잘 보고 계실 텐데 또 다른 팀원 구성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팀원은 한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남편과 공통 창업이고 저와 저희 남편은 일단 기획과 그리고 손님을 끌어오고 그들의 피드백을 듣는 이제 기획 업무와 PO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개발 같은 경우 이제 개발팀이 꾸려져 있고요. 저희 개발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개발팀장님이 AI 섹터에서 이제 그쪽을 전공하신 LG전자 출신의 팀장님이셔서 그분이 아무래도 페이단에서 AI로 녹일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개발팀과 함께 이끌어서 이제 저희 앱 어플을 운영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팀원들 같은 경우는요.
경우에는요, 저희 디자이너와 마케팅 업무를 해주고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그냥 가장 앱단에서 가장 최전방에서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기능은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반영해주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나온 목적이 사실은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나온 건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3년이 됐지만 투자를 받은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아직 기투자 이력은 없습니다. 네, 투자를 받지는 않으셨고 어떻게 네. 보면 이번 인터뷰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 라운드를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어제 막 여기 나오기 전에 설레서 네. 잠도 설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 인터뷰가 네. 저희 회사에게도 네. 좀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여태까지는 이제 기술 기반의 어떤 개발에 집중을 하고 네. 저희 손님들에게 진짜로 검증을 받는 기간이었다면 네. 24년도에는 저희가 이 작게나마 달성한 이 해외 매출 2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해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투자 라운드를 열어서 네. 이제 투자를 받고 조금 네. 더 힘차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뭐 투자를 받은 적이 없으시니까 네. 지금 투자 받는 라운드는 뭐 시드 라운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얼마 정도를 어느 기간에 어느 때까지 레이징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24년도 일단 4분기, 네, 3, 4분기 하반기까지를 기점으로 10억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좀 많은 이야기를 했고 아마 이 어떻게 보면 페이와 톡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많이 보지를 못하셨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뭐 이 짧은 우리 인터뷰 시간에 모든 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인터뷰를 보신 분 중에는 관심 있는 분은 뭐 저한테 요청을 하거나 뭐 대표님은 네. 아시는 분들은 대표님께 직접 요청을 해서 아마 오프라인 만남을 아마 요청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블루레이커스는 2년간의 기술 개발 끝에 이제 해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의 주요 사용자인 이런 교육 섹터, 교육 사업자 분들이 본인들의 상품을 수출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이 K-에듀, K-컨텐츠까지 수출하고 싶은 사업자분들이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서포트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국내에서 이렇게 검증이 된 서비스를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전문가의 협업과 PR 이벤트 등 이 해외를 타겟으로 한 또 새로운 이런 모멘텀을 맞아야 하는데요. 이때를 위해서 저희가 투자 라운드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한국적인 것이 제일 세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해외에서 일해보니까 정말 한국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업자들이 없고 또 한국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는 이런 언어의 장벽과 이런 결제라는 수단 또 쇼핑몰에 입점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망설여졌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 투자 이번에 받아서 저희가 이런 분들을 본격적으로 해외에 진출을 시키고 그 앞장서는 길목에 저희 페이톡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 페이톡이 또 열심히 할 거니까요. 투자자분들도 이것들을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이제 뭐 진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페이하고 톡이 결합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고 완전히 B2B를 노리고 있는 독특한 시장을 노리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이렇게 특히 우리 교육 분야에 한정을 해서 좀 더 딥하게 파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블루레이커스입니다. 페이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인터뷰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우리 대표님께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저는 안 가겠지만 대표님이 아마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더 오늘 못다 했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